네, 오후장에 집중해야 할 섹터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후장의 선택과 집중, 주식명가 MTNW 김성준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미증시 내에서는 계속해서 영화 그리고 의약품에 대한 관세 이슈가 지속되고 있고요. 우리 시장에서는 쉬어가는 동안에 환율이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소폭 담아주고 있는데 수급의 변화도 끝까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시장 안에서 위원님께서 꼽아주신 섹터들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항공입니다. 환율과 유가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된 항공주이고요.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해서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벌써 55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그래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사실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못할 때는 항공주가 고전하기 마련인데 괜찮을까요? 일단 아무래도 사실 항공주의 가장 큰 발목을 잡는 두 가지 요소가 이제 환율하고 유가일 텐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율이 6개월 만에 1,400원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원화 강세가 나오면서 외화부채가 상당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래도 좀 이익에 손실이 좀 더 감소할 가능성들이 좀 있다라는 차원에서의 강세, 거기에다가 또 유가까지도 60달러 아래로 내려가면서 두 가지 호재가 맞물리면서 오늘 뭐 상승세를 보여줬었고요. 물론 거기다도 추가적으로 주로 우리가 뭐 MRO 하면은 미국 구담을 관련된 그런 이슈로 많이 받아들였습니다만은 군용 항공기 쪽에서도 또 MRO 사업에 관련된 협력 기대감까지 더해졌다는 부분들이고요. 특히나 사실 이 항공주들이 물론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좀 좋지 못했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밸류에이션 매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래도 뭐 PR 기준으로는 뭐 크게 비싸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유지가 되어 왔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오늘 오랜만에 좀 강한 반등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흐름은 그래도 조금 더 추가적인 반등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섹터로서 한번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반등, 항공 쪽으로 해서는 그래도 조금은 더 추가적인 상방을 기대해봐도 괜찮겠다 언급해 주셨고요. 다음 섹터로는 조선방산 살펴보겠습니다. 그야말로 K방산의 거침없는 질주인데 K방산 빅4의 수주잔고는 100조 원을 육박했고 조선도 1분기에만 1조 2천억 원을 벌여들였다고 하는데 기회가 사실 여전한지에 대한 건 의문이거든요. 조선방산 쪽 여전히 매집의 관점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예, 뭐 여전히 뭐 실적이 긍정적으로 잘 나왔고 앞으로도 잘 나올 예정에 있는 그런 섹터라고 좀 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조선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군함 쪽 그리고 또 국내 군함 쪽에서의 하나의 기회 요인이 열렸다면은 방산 쪽은 이제 유럽향 이런 또 이제 수주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눈여겨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뭐 이제 기존의 폴란드, 루마니아를 비롯해서 뭐 그 외에 기존에 이제 일부의 유럽 국가들까지도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좀 열려 있는 부분인 만큼 또 이 개선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무튼 조선과 방산 는 물론 최근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라는 부담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꾸준히 그래도 관심을 가져봐야 될 섹터로서 올 한 해는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는 지속해서 관심 갖고 볼 만한 조선, 방산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 섹터로는 건설, 화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과 정책에 힘입어서 건설주들의 흐름 괜찮은데 길었던 부진에서 이제는 좀 벗어날 수 있다고 보실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건설과 화학은 상당히 좀 이렇게 좋지 않았던 섹터고 여전히 업황 부진의 모습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그래도 물론 뭐 최근에도 뭐 일부의 중소사들의 도산 소식까지도 계속 줄여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상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그 버텨내는 힘을 분명히 보여줬고 물론 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매력이 충분히 있고 살아남은 자들의 어떻게 보면은 이런 주가 랠리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고요. 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전체적인 이런 뭐 이제 업황의 부진은 지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 단기적인 유가 하락에 대한 그런 또 플러스 요인까지 더해지면서 그래도 이제는 최악
하락을 지나서 조금은 더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또 이제 PBR 개념의 밸류에이션 매력도 충분히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좀 섹터로서 오늘 어찌 보면 좀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좀 살아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고 그런 업종들이고 또 수급마저도 좀 좋은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급 플레이를 하기에는 한번 눈여겨볼 만한 섹터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력적인 건 아니어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 수급 플레이 정도는 가능하겠다. 이번에 건설화학을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공략주는요? 예, 오늘 저도 항공주 중에 하나 골라봤고요. LCC 1위 업체인 이제 진에어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사실 진에어 아직 뭐 실적 발표를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뭐 이번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같은 동종의 LCC 다른 업체들의 가격 항공 운임 하락 때문에 약간 거기에 따라서 매출도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은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익도 당연히 조금은 약화될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를 주목을 해봐야 될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이 1분기에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내수 침체도 있었고 거기다 또 작년 말에 있었던 또 무한공항의 사고 여파 때문에 LCC 기피 현상도 일부 좀 있었기 때문에 1분기도 좀 안 좋은 것은 어찌 보면은 좀 당연한 부분들이 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올해 예상되는 PER 기준이 대략 한 5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대한항공 계열의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통합 LCC의 출범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1분기에 보여줬었던 타 업체의 항공 운임 인하와 같은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통합을 통해서 그렇게 뭐 그런 이슈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 구간에서는 뭐 이제 저가 매수의 전 기회다라고 여전히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 보여지고요. 오늘은 목표 주가를 일단 12,000원으로 지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선절 가격은 8,7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7%가량 급등하고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저가 매수의 매력이 있다 언급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12,000원, 손절 라인은 8,700원으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종목 점검 받아본다면 한화 시스템을 오늘 추가 강세가 나왔고 조금 전에는 또 신고가 경신까지 나왔거든요. 이렇게 너무 좋은 종목은 조금 더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예, 제가 이제 방산의 세 종목을 이제 시간 통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최근에 있었던 뭐 MNC 솔루션도 좀 목표가 상향을 했었는데요. 하나 시스템도 오늘 시고가 돌파를 하면서 일단 목표가를 달성을 했고 오늘 이제 가격을 이제 48,000원으로 좀 더 상향을 해서 끌고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단기적으로 국내 뭐 현대 로템을 비롯해서 국내 방산 업체들의 추가 수주 가능성들이 풍부한 지금 시즌입니다. 그런 시즌인 만큼 관련해서도 하나 시스템도 대부분의 방산회사에 다 같이 골고루 다 납품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K방산 수주는 같이 마찬가지로 하나 시스템의 또 수주와도 맞물려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충분히 저는 추가적인 강세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48,000원 상향해서 조금 더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를 48,000원으로 상향 조정 도와주셨고요. 추가적으로 D&D 파마텍 본다면 오늘 신고가 경신 나온 후에는 차익 매물이 조금 출회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같이 차익 매물 출회해야 될까요? 예, 사실 제가 이거는 목표가를 7만 원에서 더 올리진 않았습니다. 지금 7만 3천 원대임에도 불구하고 상향을 하지도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최근에 바이오주들이 많이 좀 부진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공매도와 연결된 그런 플레이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도 그 안에서도 인베티지 랩과 함께 이 비만 관련된 이 D&D 파마텍이 그래도 꾸준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추세적으로는 여전히 살아있음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D&D 파마텍에 우리가 관전해야 될 포인트는 다음 달경에 있을 메쉬, 그러니까 대상 이상 지방 간염과 관련된 데이터 공개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연말에는 이제 경구용 또 이제 그 비만 치료제 관련된 또 이제 데이터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두 가지 좀 큰 그 파이프라인의 모멘텀은 여전히 좀 유효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뭐 저는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최근에 이격은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에 조금 기다리는 전략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달에 데이터 공개가 되고 연말에는 또 파이프라인에 대한 모멘텀도 있는 만큼 여전히 관심 갖고 볼 만한 종목으로 언급해 주셨고요.
오늘 무료 공개 방송은 몇 시에 진행하게 되나요? 예, 2시 반에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연휴를 잘 끝내고 주가도 약간 안정적으로 지금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색깔은 다소 조금은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좀 변화된 색깔들 중심으로 해서 어떤 섹터들, 어떤 종목군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지 여부를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5월 달에 시장 전략도 또 충분하게 챙겨주실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염려했었던 것들, 세리메이라는 이제 미국의 이제 증시 격언이 있는데 사실 작년에도 5월은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좀 좋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변수 이런 것들은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최근에 이제 많이 좀 완화된 그런 수급을 봤을 때는 충분히 전 이번 달에도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분명히 좀 주도하고 있는 섹터들, 그 외국인들, 또 기관들의 어느 정도의 좀 힘이 좀 이전보다는 많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개별주 성향보다도 조금 더 실적을 밑받침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플레이하기에는 상당히 좀 좋은 계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과 함께라면 긍정적인 5월 달의 증시 전략까지도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어드바이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터닝포인트 11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